어느 순간 남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정확히 무엇인지 손가락으로 짚을 수는 없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특정한 여자들, 특정한 행동들, 그리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태도.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환상에 집착하며 세상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그들은 분노하거나 무너진다. 만약 네가 그녀들의 그물에 걸려본 적이 있다면, 조종당하고 지치고 비난받아 본 적이 있다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미성숙함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감옥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이해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성숙함은 무작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방패다. 두려움에 뿌리내린 방어기제다. 너무 깊이 점재의식 속에 묻혀 있어서 심지어 그것을 지니고 사는 본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 칼 융과 다른 분석가들은 수년간 여성의 원형, 즉 아케타이프를 통해 이 문제를 해부했다. 소녀, 공주, 아내, 마녀, 각각은 자기 자신이 만든 함정 속에 갇힌 정신의 반영이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결코 벗어나지 못할까? 생각해보라. 사회는 여성을 섬세하고 감정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며 심지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낭만화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여성의 정신세계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그림자들로 가득 차 있다. 단지 그 그림자들은 달콤함, 순수함, 연약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다. 성인 여성이 어린아이처럼 짜증을 부리는 것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이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가? 아버지, 남자친구, 사회, 운명,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라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성장정지, 발달 중단 상태. 여기서 융의 원형, 아키타이프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융에 따르면 여성의 정신은 단계적으로 진화한다. 순수함에서 출발해 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멈출 때, 여성이 성장을 거부할 때 미성숙함이 뿌리내린다. 그때 우리는 겉보기에는 청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아이로 남아있는 여성들을 마주하게 된다. 첫 번째는 가장 분명한 소녀 원형이다. 그녀는 자라기를 거부한다. 여전히 누군가 자신을 보호하고 돌봐주고 먹여 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녀의 연약함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무기다. 그녀는 이성을 사용해 논리적으로 대화하기보다 눈물을 흘리고 협상하기보다 조종하며 세상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가장 나쁜 점은 사회가 이런 행동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섬세해도 괜찮다고 언제나 누군가 구해줄 거라고 말해준다. 그러나 현실이 닥쳤을 때 그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은 공주 원형이다. 여기서 미성숙함은 특권의식으로 변한다. 이 여성은 아무런 노력 없이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사랑, 성공, 행복이 은쟁반 위에 얹혀져 자신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녀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을 때 그녀는 저금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노한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으며 현실이 감히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개인적인 배신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원형은 마녀 혹은 요술사 원형이다. 이 단계에서 미성숙함은 단순한 연약함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권력으로 변한다. 마녀는 더 이상 단순히 보호받고 싶어 하거나 공주처럼 자격만을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교활하다. 그녀는 유혹, 조종, 혼란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불안과 결핍은 철저히 회피한다. 그녀는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지배를 원한다. 그녀는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꼭두각시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기제가 아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무기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성의 미성숙함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증상이다. 수세기 동안 사회는 여성을 유아화해왔다. 무력함, 과장된 감정, 히스테리를 보상해주었다. 사회는 여성에게 속삭였다. 연약함은 자산이다. 여성의 힘은 의존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덫이다. 왜냐하면 여성이 성장을 거부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한 의존 속에 가둬버리기 때문이다. 늘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기다리며 스스로 서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고 책임을 지며 유치한 게임을 거부하는 여성들 말이다. 사회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벌한다.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자기인식이 강한 여성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녀들은 차갑다, 까다롭다, 여성답지 않다라는 말을 듣는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여성은 곧 통제할 수 없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냉혹한 진실이다. 미성숙함은 편하다, 쉽다,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감옥이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다. 환상을 깨뜨리고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미성숙함은 정말 선택일까? 그리고 과연 몇 명이나 성숙해지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결국 길은 두 개뿐이다. 잠든 채로 게임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깨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깨어난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훨씬 더 끔찍하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다. 미성숙함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형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 밑에는 더 깊은 무언가,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 정신적 굴레에 갇혀 있는 걸까? 그것은 단순히 교육, 경험, 문화 때문이 아니다. 더 고대적이고 더 원초적인 무언가 때문이다. 그것은 두려움이다. 하지만 단순한 실패의 두려움, 고독의 두려움이 아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더 오래된 두려움이다. 보호를 잃는 두려움,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는 두려움. 그리고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여성의 미성숙함은 수세기 동안 생존 전략이었다는 사실이다. 생각해보라.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여성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들은 아버지, 남편, 공동체에 의존해야 했다. 연약함, 순종, 우유부단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구였다. 무력하게 행동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보호를 보장받기 위한 방식이었다. 소녀, 공주, 마녀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항상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응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다. 세상은 변했다. 사회는 진화했다. 그러나 심리적 프로그래밍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덫이다. 그 오래된 대본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한때는 통했으며 다른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그 대본.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그 프로그램은 이미 구식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감정적인 유년기에 갇혀 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숙함은 보호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힘은 책임과 함께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무겁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여성의 미성숙함이 한때 생존 전략이었다면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답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정체성의 위기.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없을 때, 조작이 통하지 않을 때, 연약함이 더 이상 안전망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공포가 몰려온다. 그녀는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을 공주처럼 대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기제가 등장한다. 피해자의식, 원한, 분노.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자기 권한화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특정한 문화, 특정한 나라, 특정한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도처에 존재한다. 자신의 실패를 세상 탓으로 돌리는 여성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숙을 거부하는 여성들. 왜냐하면 성숙을 가부장적 짐이라고 낙인 찍으며 미성숙함이 그녀들의 안전지대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대체할 새로운 권위자를 찾는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되기보다는 말이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한다. 이것은 그녀들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수세기 동안의 조건화의 결과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이 순환을 끊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순환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이다. 내 안의 소녀,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던 그 소녀, 구원을 기대하던 공주, 죄책감 없이 조종하던 마녀, 이 모든 환상을 버려야 한다. 즉, 현실 앞에 가면도 없이, 게임도 없이, 환상이라는 사치도 없이 벌거벗은 채 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하다.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 쓰라린 것은 없기 때문이다. 미성숙은 단순히 하나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독이다. 그것은 모든 결정, 모든 관계, 모든 낭비된 기회 속으로 스며든다. 깨지지 않는 순환, 결코 실현되지 않는 꿈, 끝내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힘이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만약 미성숙이 파괴적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단순히 미성숙한 것과 무력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다. 미성숙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방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성숙함을 거부하는 이유는 보호라는 방패를 잃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연약함이라는 특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교활한 또 다른 집단이 존재한다. 그들은 성숙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미성숙 자체가 권력이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조종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미성숙은 항상 약함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것은 유혹처럼 보이고, 때로는 드라마처럼 보이며, 때로는 계산된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보인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눈물을 흘리는 여자, 반대에 직면하면 발작하듯 분노하는 여자, 자신의 결점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감정을 왜곡하는 여자,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점은 그것이 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진 사회에 살고 있다.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주고 그들의 미성숙을 정당화한다.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용서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미성숙에 결코 도전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습관처럼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더 깊은 통짜를 원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